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이화영 아나운서도 유가 상한제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도입하는 나라에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어제 제가 G7 푸틴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만나봤었는데요. 가디언스의 제목에서 threatened, 즉 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요약 영상을 잘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보이시는 영상은 G7 회의의 푸틴 연설 당시입니다. 해석을 해드리자면 푸틴 대통령은 G7 의회 도입부터 합의한 유가 상한제를 멍청하다고 비난을 하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러시아가 공급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이제는 대놓고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그의 워딩을 정확히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스도 원유도 그리고 석유도 정말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모습입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림을 내세우면서 그림이 새는 바람에 가스 공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이유를 냈던 푸틴이죠. 사실 누가 봐도 큰 유출보다는 커피 또는 들그림이 조금 흘린 듯한 정도의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마 못 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호랑이 발톱을 보인 푸틴입니다. 이런 타격을 다 받고 있는 유럽 아무래도 가해지는 타격이 크다 보니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9일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어서 가격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본색을 드러내자 유럽도 마음이 조금은 바뀌었나 봅니다. 말로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쥐도 궁지에 몰리면 또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책을 펼치겠다고 보도를 합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에 이제는 가스에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힙니다. 러시아가 엄포를 놓자 또 맞불을 놓는 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가격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초과 이익을 낸 회사들이 초과 이익 회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무래도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팔아서 번 막대한 이윤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CNN의 보도도 함께 보실까요? 러시아 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화해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 상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지는 우려스럽다는 부분입니다. 총 수입이 줄어든 러시아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 가스 공급 재개와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판로를 개척하며 유럽을 더욱더 옥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은 보복에 보복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고조가 더 깊어지는 시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안겨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긍정과 부정이 둘 다 공존해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G7의 유가 상한제 도입 용의에 있음을 밝혔었죠. 그래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석유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양이 다소 많지는 않아서 수급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7월에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 안을 자세하게 제가 들여다보니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1.04%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북한이 요청하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히면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한국이 동참을 할 경우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휴대폰 이야기도 함께 이슈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폰, 애플의 이슈일 텐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애플 14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에 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련 짤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도 보시겠는데요. 14, 19를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바라보는 전망은 긍정과 부정 모두 공존하고 있어서 그 시각을 요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워터 어드바이저는 미국 투자 자문사인데요. 사실 원래 1월까지만 해도 하이워터 CIO는 미국의 애플을 장기적 전망이 밝다라고 주장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측정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비중을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자세하게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애플이 견고한 기업이지만 애플이 이번 주에 발표할 상품이 이 판도를 정확하게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포인트로 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애플의 리드타임, 그러니까 소비자 주문부터 수령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을 주시하다 보면 리드타임이 서서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체인 차질 완화가 이뤄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수요 측면에서도 보면 관심을 기울여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또 많아지다 보니 코로나19 수혜주로도 함께 묶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사실 과거의 이야기고요. 그 앞을 바라보는 게 또 주식인 만큼 미래를 본다면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애플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죠. 브레인 화이트 씨의 애널리스트인데요. 애플이 4분기 실적을 지지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공개를 서두르고 있다고 봤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은 항상 시장에 또 주목을 받아왔죠. 그런데 현재 매크로 여건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제품 공개 이후 소비자들의 호응은 전보다는 조금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 하이워터의 이 투자은행에서 애플에 대한 비중 축소를 말했던 포인트와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애플이 전년 대비 한 주 앞당겨서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걸 언급하는데요.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기를 4분기 중 실적 창출을 최대한 견인하기 위해서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앞당겼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4분기 매출 증가율 가속을 예상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신제품 공개가 앞당겨진 거죠. 한편 애플 14 시리즈가 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가격 인상 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4달러로 유지한 모습인데요. 오늘 애플의 주가는 1%대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14 공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